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북저널리즘 백승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김혜림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 출퇴근 하셨잖아요. 그쵸. 퇴근은 아직 안 했죠. 네, 출근만 했잖아요. 출근만 했네요. 네, 출근할 때 이제 지하철로 대부분 출퇴근을 하는데 지하철에서 요즘 승민 에디터는 뭐 하면서 좀 출근을 해요? 저는 아침에 잠이 부족해서 네.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고요. 잠을 자면서. 그리고 음악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네, 아시죠? 맞죠. 그래서 출퇴근할 때 좀 신곡 좀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좀 팟캐스트를 들어보려고 좀 이것저것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를 제일 많이 듣는데 이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뭐 눈으로 뭘 보거나 하거나 하면은 이제 집중이 안 되잖아요. 둘 맞아요. 다에. 막 10초씩 뒤로 가고 계속 그걸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팟캐스트만 듣고 이렇게 좀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요. 근데 허공을 응시하면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뭐 하는지가 이제 창문에 비쳐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뭐 어떤 책을 읽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데, 아니 요즘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다들 쇼츠를 봐요. 유튜브 쇼츠 네, 이런 유튜브 거요? 쇼츠나 릴스처럼 계속 내리면 네. 영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계속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늘도 이제 라디오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네네. 하면서 봤는데 제가 오늘만 4명 봤습니다. 아. 진짜 제가 뭐 모든 사람을 확인하러 다니지도 않는데도 제 네. 눈에 그냥 4명이 보였어요. 네. 그렇군요. 이 쇼츠 뭔지 알죠? 승민 에디터. 그쵸. 네. 많이 저도 보죠. 네. 유튜브에 한번 이제 잘못 들어가면 맞아요. 지옥에 걸려가지고 네. 계속 보게 되죠. 저는 그렇게 그 침착맨? 네네네. 전 침착맨 쇼츠가 그렇게 뜨더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승민 에디터가 말한 것처럼 가끔 잘못해가지고 이게 손가락이 그쪽으로 가면 네. 그 쇼츠 탭 누르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 뚝딱이에요. 기본이에요. 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데, 전 놀랐던 게 우리 왜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쇼트폼 동영상 플랫폼들이 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인 것 같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꽤 나이가 있는 세대도 이 쇼츠를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계속 가족 단톡방에다가 귀여운 동물들 영상을 올려요. 근데 그것도 들어가서 보면 다 유튜브 쇼츠 발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이거를 전 세대 불문하고 많이 즐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도 보실 정도면 네. 그 정도긴 하겠네요. 그렇죠. 출근길에 4명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근데 원래 이게 쇼츠라는 게 시작할 때는 틱톡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틱톡은 약간 10대들의 전유물 느낌이었단 말이죠. 내가 틱톡을 본다고? 나 좀 트렌디한데?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틱톡만이 아니라 인스타랑 유튜브랑 다 이런 데서 쇼츠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새삼 놀랍게 느껴지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짧은 영상이 지금은 대세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좀 당연해진 것 같아요. 이 메조미디어에서 발표한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에 10대가 하루 평균 숏폼을 얼마나 이용하나를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무려 하루 평균에 숏폼만 63분을 이용한다고 하거든요. 1시간 동안. 네, 1시간 동안 숏폼만 보면 거의 영상을 몇 개 보는 건지 이제 계산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유튜브 쇼츠였고, 이 인기 때문에 그런가 요즘 유튜브가 넷플릭스 자리까지 넘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특히 뭐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좀 어린 연령층, 그쵸. 10대 측에서는 워낙 틱톡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또 유튜브는 사실 뭐 광고가 붙기도 하지만 쇼츠 같은 건 무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쇼츠는 또 광고가 안 붙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더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10대에게서 이 유튜브가 넷플릭스보다 더한 인기를 끄는데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 10대들은 넷플릭스보다는 유튜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투자은행 중에 좀 유명한 이 파이퍼 샌들러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실시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이 미국의 10대들은 넷플릭스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한다고 해요. 은행이 이 10대의 일일 동영상 소비 시간을 조사했는데 29.1%가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는데 넷플릭스가 28.7%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넷플릭스를 앞지른 건데, 생각해보면 이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싶기도 하지만, 네. 사실 넷플릭스는 몇몇 애니메이션이나 시트콤을 제외하면
다들 대부분 한 편에 뭐 40분에서 1시간을 써야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맞네요. 근데 유튜브는 대부분 10분 내외의 영상이 대부분이고요. 이 앞서 언급한 그 메조미디어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10대가 선호하는 영상 러닝타임이 13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넷플릭스를 그것이 뛰어넘은 건 그만큼 정말 유튜브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좀 해림 에디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해림 네. 에디터는 요즘 넷플릭스 뭐 보세요? 저는 원래 시간만 나면은 넷플릭스 들어가서 이제 쇼핑이라고 하죠. 고르는 거. 그거 하는 게 좀 취미였는데 네. 요즘엔 넷플릭스 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끔 뭐 밥 먹을 때 이제 배구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네. 하이큐. 알죠. 하이큐 보고 유명하죠. 있고요. 예. 또 주말 저녁에 오늘 맥주 한잔 해야겠다 싶을 때는 요즘에 또 나온 데빌스 플랜이라고. 저 열심히 봤어요. 예, 3주 동안. 예, 제가 그거 노트 하나 펴놓고 계산하면서 뭔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또 볼 때 시간 낭비했다는 느낌이 안 들고 나의 공부 좀 추리력, 했다. 네. 논증력, 어떤 사회력을 평가했다 이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누구랑 동맹 맺을까 예, 이러면서. 나라면 네. 5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예능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실 시트콤 그 프렌즈 있죠. 네. 제가 그거를 거의 10번 넘게 봤어요. 너무 좋아하죠. 예,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 있었거든요. 사실 있을 때는 그 프렌즈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냅다 프렌즈 보는 거예요. 이거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데 왜 해림 에디터 초반에 쇼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쇼핑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맞아요. 예, 영상이 너무 많잖아요, 어, 넷플릭스. 맞아. 넷플릭스 볼 때 그냥 보통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는 영상이 4,200여 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유튜브나 틱톡처럼 뭐 30초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3초 만에 내리고 아니면 뭐 1분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1시간을 봐야 되죠. 그쵸. 일단. 그리고 끝까지 보려면 막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뭐 시즌제 같은 경우에 80시간, 90시간, 100시간 그냥 넘어가는 것들인데 그쵸. 내가 여기서 하나를 클릭을 잘못했어. 근데 끝까지 봤는데 다 꿈이었대 마지막에. 그럼 얼마나 내 이 100시간이 허무해지겠어요. 근데 날아간 시간 아깝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선택에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넷플릭스 증후군은 방대한 콘텐츠의 어떤 그 더미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넷플릭스의 강점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너가 원하는 거 딱 찾아서 보기만 해. 이게 원래 강점이었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가 썼던 게 롱테일 전략이었잖아요. 네, 그쵸. 이 롱테일 전략이라는 게 뭐 80%의 작은 다수가 20%의 핵심 다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 반대에 있는 게 그 파레트 법칙이에요. 네네. 파레토 법칙이 인기 상품에 집중하는 어떤 전략이라면 롱테일 전략은 하위 80%의 비인기 상품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을 유지하는 모델을 말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딱 인기를 끌 거라고 보장된 상품만 만들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전략과 내용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게 이 롱테일 전략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 막 넷플릭스가 승승장구하고 그냥 영화는 넷플릭스지 했을 때 우리 뭐 라면 먹고 갈래 할 때처럼 미국에서 뭐 넷플릭스 보고 갈래 뭐 이런 말을 한다. 그쵸, 대명사였죠. 네, 그 정도로 어떤 되게 독보적인 문화였을 때는 이 전략이 굉장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이제는 저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고 네. 좀 내가 골라야 되는 영상보다는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그런 영상이 더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나 틱톡의 인기도 좀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지하철에서 하루에 4명을 마주칠 정도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원인이 좀 사람들이 콘텐츠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또 관련해서 익스플레인드를 쓴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팟캐스터와 관련된 익스플레인드였거든요. 네네. 제가 이번 라디오 시작할 때 그 출근길 얘기를 꺼냈죠. 제가 네. 팟캐스트 듣는다고 했는데 제가 양심 고백하자면 제가 팟캐스터예요. 지금 이 위크엔드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팟캐스트를 정속도로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냥 그쵸. 내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 내 마음이 1 곱하기로는 안 가고 1.5 곱하기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승민 에디터는 어때요?
이 팟캐스터라는 게 좀 동영상을 배속으로 음. 재생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그쵸.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을 볼 때는 좀 덜한데 네. 저도 음성 콘텐츠에 있어서는 기본이 1.2배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 볼 때. 아, 맞아요. 네. 저도 인강 네. 2배속으로 보고 그랬거든요. 그쵸. 시간 네, 아껴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시가 급한데. 그때부터 이제 좀 절여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배속 재생을 유지하고 있죠. 저도 그런데 진짜 배속 재생 안 볼 때, 이제 영어로 들어야 될 때, 그때는 무조건 배속 재생 안 하고요. 네, 이제 네. 한국어다? 그러면은 무조건 배속 재생하는 그런 습관이 저도 바뀐 것 같아요. 그쵸. 예, 이 팟캐스터라는 게 저나 승미인 에디터처럼 팟캐스트를 좀 빠르게 듣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네. 팟캐스트와 패스트의 합성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팟캐스터가 단순히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현상 전체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같아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넷플릭스의 그 메인 화면 앞에서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망설일까? 이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쵸. 다 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평생을 써도 이 4,200개의 영상을 다 볼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최대한 재밌고 최대한 최고의 선택을 해서 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마음 때문일 거거든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들어야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빨리 듣고 다음 것도 들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틱톡이나 쇼츠와 같은 플랫폼이 이 욕구를 굉장히 잘 겨냥했다고 보이는데, 선택에 들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고민을 줄여주고 대신 빠르게 굉장히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조급함이나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해야 된다는 포모,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효율을 추구하는 그런 정보 습득 과정의 변화로도 그 넷플릭스를 뛰어넘은 유튜브와 틱톡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전에로 그 마케팅 전략 같은 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롱테일 전략이 이제는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뭐 넷플릭스가 어렵다고 해도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당장 뭐 힘이 없어졌다고 하기는 그럴 테지만, 네. 넷플릭스 인기가 사실 예전 같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의 원인은 되게 다양하겠죠. 뭐 경쟁 OTT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분명 이런 사람들의 정보 소비 습관이 바뀐 것,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마음이 바뀐 게 분명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변화의 물결을 넷플릭스도 분명 느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디서죠? 네, 딱 오징어 게임 때. 어. 오징어 게임 때 넷플릭스 구독자가 440만 명 늘었어요. 그때 좀 알았을 텐데, 아, 엄청 잘 되는 히트 콘텐츠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쵸. 이거 봐야 되니까. 가입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이제 콘텐츠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넷플릭스에 다 이제 한 1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영상들이 500개 있는 것보다 네. 하나가 500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사실 다른 거 안 봐도 되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야, 오징어 게임 이거 우리가 미는 거야. 그리고 너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큐레이션을 넷플릭스가 이 메인 화면에 딱 걸면서 대신 해주고 인기를 끌어서 그만큼 소문도 나면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넷플릭스 영상 중에서 고르기보다는 검증된 것 하나만, 그리고 골라진 것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 넷플릭스의 롱테일 전략이 과거만큼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과거에 티빙도 환승연애가 대박이 나면서 아, 엄청나게 맞죠. 많은 그 이용자를 끌어모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도 무빙이 대박 나면서 월간 이용자 수가 40% 증가했다고 봤거든요. 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들도 이제 좀 쇼폼의 전략을 취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네. 하게 되네요. 맞아요. 뭐 물론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뭐 30초 러닝 타임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근데 30초씩 뭐 잘라서 보여줄 수도 없겠죠. 넷플릭스는 그런 플랫폼이 또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쇼폼의 외형을 그대로 따올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넷플릭스가 해야 될 건 뭐냐? 사람들이 왜 쇼폼을 원하고 왜 쇼폼을 몰리고 쇼폼을 좋아하게 됐는지를 좀 생각하고 그 전략을 넷플릭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차기 OTT의 승자도 이제 넷플릭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출근길의 즐거운 유튜브 쇼츠에서 시작해서 넷플릭스의 미래까지 점쳐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위크엔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저 백승민 에디터가 준비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본격 방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BS가 지금 위기 상태에 놓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TV 수신료는 분리징수가 시작돼서 수입이 감소하고 이사와 사장도 교체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KBS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북저널리즘 신간 KBS 주기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